안녕하세요. 하루본범입니다. 오늘은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8월 16일 날 발표한 공급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참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흔적이 보이거든요. 이 발표가 나온 다음에 다른 유튜버들이나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정말 사람들마다 판단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발표들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정부의 방향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이게 국토부 자료거든요. 이게 참 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5가지 큰 제목으로 나오는데 먼저 향후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그야말로 청사진인 것 같아요. 쭉 읽어보니까. 그리고 5가지 전략을 보면 먼저 도심 공급 확대, 그 다음에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정 강화, 그 다음에 공급 시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동안 5년간 270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한 자료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방향성과 어떤 상품을 위주로 할 건지 이것만 정확히 파악을 해도 앞으로 5년 동안의 투자 전략은 나오는 것 같아요. 방향성을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 2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 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 공급의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 문장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발표할 때마다 그 주체가 바로 정부, 공공기관이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공공을 위한 주거 정책을 폈다라고 하면 지금 정부는 공공이 하긴 하되 메인에 서지 않고 뒤에서 민간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워딩을 주고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한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도 자꾸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정책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민간이에요. 공공은 뒤로 물러나고 민간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게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이 하게 되면은 공공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공급을 하겠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규제를 통해서 주택시장을 조절하겠다.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규제가 아니라 민간은 개인이나 건설회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다주택자, 아니면은 뭐 민간 임대사업자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밀어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정부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주택을 몇만 호를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국가도 아무리 복지라고 해도 돈을 가지고 하는 거는 민간이 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죠. 그런 말은 여기 또 보이죠.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이 공급이 이루어질수록 하겠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인구가 줄어든다는 걱정스러운 기사의 제목이 경기도 정도의 인구가 다 사라진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수요를 원하는 곳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땅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점점 더 모여서 살려고 합니다. 흩어져서 살지 않아요. 그곳에 교통이 더 발달이 하게 되고 그곳에 더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게 되죠. 그래서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쪽에 좀 더 고밀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정부에서는 너무 서울에만 가지 말아라.
그래서 뭐 3기 신도시나 아니면 서울 외곽에 이렇게 그린벨트나 이런 걸 풀어서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지금 자기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 교통을 편리하게 깔아주고 그런 곳에 살고 싶은 거죠. 그런 곳에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그런 식으로 그쪽에 많이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뷰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죠. 단편적인 가격 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 기반 구축을 하겠다. 여기는 그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서 어느 정도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5가지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정책이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여기 나오죠. 도심은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집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곳에 빈 땅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비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 정비 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왔는데 이제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 개발 모델을 신구 도입하여 활성해 나간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도 민간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다. 민간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체가 아니라 민간이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상화라는 말을 썼잖아요. 정상화. 그 앞에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이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이제 정상화에 들어가겠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상화라는 거는 이런 방법인 거죠.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하고 서울은 구역 해제도 가속화되어 도심 핵심지의 양질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신속 통합 기획으로 10만 호를, 경기 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을 4만 호를 지정하여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호 위주의 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간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곳에 더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굉장히 규제가 많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2006년도에 도입 후 미실현 이득에 대한 법적 논쟁이 있어 왔는데 현재는 합헌 결정이 나서 올해부터 부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돼서 이거를 좀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합헌이라고 하긴 하지만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지와 상관없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 팔지도 않았는데 그 미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납득할 수가 없죠. 더구나 내가 그 집에서 평생을 살아서 나는 1주택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그 돈을 낼 여력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아쉬운 점은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좀 법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9월 내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8월 16일 날 나온 정책의 대부분이 그냥 그야말로 청사진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 발표하겠다, 언제 착수하겠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다. 나중에 다 하겠다. 지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를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고 주택 시장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이러한 환경에서 이렇게 공급 정책을 내는 것이 그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확실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내는 거는 좀 무리이고
좀 봐가면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할 건데, 우리의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그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다라는 그런 뷰만 제시하는 자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한 얘기도 나오죠. 이것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안전진단을 할 때 두 가지 허들이 있잖아요. 구조 안전성 비중, 이거를 50%인데 이거를 좀 낮춰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도 낮추겠다. 근데 얼마만큼 낮추겠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준, 요렇게 살짝만 언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허들이 되는 게 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요것도 많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토록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규제를 조금 완화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봐가면서 최근에 시장 안전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봐가면서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또 두 번째, 도심 복합 사업 개편. 이런 말도 있죠. 도심을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정비 구역을 지정하겠다.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23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것도 그냥 방향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살짝 뒤로 미뤘죠. 근데 여기서도 민간을 주도로 도심 복합 사업을 하겠다. 공공이 주도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말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보면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 여기서 신도시 택지를 지정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23년까지 15만 호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10월 달부터는 구역이 나오겠죠.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디에 15만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지정하겠다. 뭐 이런 것도 발표한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어디가 되냐 이것도 또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여기 아래도 써있죠. 수도권 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 철도 인접 지형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신도시가 1기부터 해서 3기 신도시까지 나왔고 지금 1기, 2기, 3기 신도시들도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좋은 곳도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곳도 있고 또 30년 연한이 다 되어 갔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도 있고 3기 신도시도 지금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보상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기 위한 속도를 좀 내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 거는 3기 신도시의 GTX 조기 개통 이거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은 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이거에 대한 말들이 참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뭐 1기 신도시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1기 신도시를 안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사람들이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좀 후자 쪽입니다. 왜냐면은 뭐 재건축이 뭐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2024년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면 뭔가 지금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1기 신도시에 관한 니즈는 점점점 강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당장 다음 달부터 하겠다. 그러면은 1기 신도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좀 속도 조절을 하고 그 전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몰리고 막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재정비 구역이나 아니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이런 거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 관심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5가지 중에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지금 보면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인쇄를 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이 정부의 방향성을 읽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공급 시차를 단축하겠다. 왜냐면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겠다 한다고 해서 내일 딱 집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공급 시차를 단축하고 더구나 지금 이 정부에서 하려는 것들이
도심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 택지에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또 철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 그런 의지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싶어 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그 절차나 시간을 간소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300세대까지인데 이거를 500세대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투룸 비중을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상향하고 교통 혼잡, 주차난 방지 장치도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다.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죠. 요즘에 집은 없어도 차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좀 풀어주겠다. 그리고 여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급 불안에 따른 집값 상승, 규제 지역 등을 통해서 수요 억제 위주로 대응해 왔으나 이게 전 정부의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공급 속도 제고 및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식의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그 주택 시장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전 정부에서 그렇게 수많은 규제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점차 풀어주고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곳에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제공하겠다. 이거인 거죠.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이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많이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민간에게 맡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정부는 공공이 많이 주도를 했는데 이제 민간에게 맡겨서 주택 사업을 해라. 우리가 밀어주겠다. 이렇게 좀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고 그리고 어디에 공급을 하냐. 이거는 도심, 고밀도 개발 이런 거를 좀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은 원하는 입지가 다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런 곳은 어디냐면 서울 이런 곳인데 그런 곳은 빈 땅이 없잖아요. 그럼 개발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이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너무 많이 노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비구역을 더 지정을 해서 여기를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이렇게 5년 동안의 청사진을 마련을 하긴 했지만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죠. 여기를 보면 정확하게 그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지역별 공급 계획을 보면 서울, 수도권 요 부분에서는 다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수도권에서는 감소가 되죠. 이거는 이제 지방에는 별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공급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좀 지방에서도 중심이 되는 곳이니까 여기는 할 테지만 그냥 이 기타 지방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신에 여기 수도권에 확실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계획을 보고 투자자들은 좀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어요. 무슨 대책도 8월에 하고 무슨 대책도 9월에 하고 이렇게 다 후속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여론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아쉬워요.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급 대책을 발표는 했는데 이게 사실 이대로 되면 어떻게 보면은 다음 정권에서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여서 사람들이 뭔가 그 임기 내에 이런 성과를 내려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속도 조절이 안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살만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 아주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청사진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솔직히 근데 270만 호가 다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 중에 많은 수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곳들은 다 재정비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물량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될지 그거는 좀 의문이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찌됐든 방향성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 투자를 할 곳들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뭐 지방 소도시나 이런 데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 이제 좀 소액으로라도 초기 재개발이나 앞으로 지정이 될 곳이나 이런 곳에 관심을 두고 아니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여기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금리 때문에 시장이 위축돼 있고 거래도 안 되고 하는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하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2, 3년 안에는 지금보다는 금리가 안정이 될 것입니다. 금리가 안정이 되면 또 사람들은 다시 움직이겠죠. 저금리 시대에 도래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주택시장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고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길게 보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이걸 잘 파악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계획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계획이 나올 때마다 상황이 되면 이렇게 방송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